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2023년 추석도 벌써 다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년의 4분의 3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올 한 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혹시 재밌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2023년 9월 한 달 동안 만났던 8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책은 웨인 믹스가 쓴 1세기 기독교와 도시 문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에서 좀 성격이 드러나죠. 1세기 기독교와 도시 문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초기 발흥했던 1세기에 그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저자는 바울계 기독교라고 통칭하는, 그러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문화사에 관련된 책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가볍게 접하기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가볍지는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일단 사이즈 자체도 좀 크기도 했고 두껍기도 했고요. 또 내용 자체도 조금 신학적인 논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기독교 대중서적보다는 그래도 신학을 어느 정도 전공을 하신 분들, 공부를 하신 분들, 또는 관련된 책들을 조금 읽으신 분들에게 좀 맞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책은 시오노 나라미가 쓴 그림으로 보는 십자군 이야기라는 책이네요. 십자군 이야기 1, 2, 3편 다 읽고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도서관에 갔더니 이 책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림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 책은 내용도 내용인데 그림이 좀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오노 나라미가 십자군 이야기라는 책을 쓰기 전에 이 책에 실려있는 그 사파집을 먼저 봤대요. 그래서 이거 흥미롭겠구나 해서 이야기를 좀 써봐야지 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십자군에 나와 있는 한 100여 장의 여러 그림들을,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그 그림들을 쭉 써놓고 실어놓고서 그 옆에 간략하게 이게 어디 지역에서 지도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간략한 글들이 섞여 있는 그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십자군 이야기 1, 2, 3편 다 읽으신 후에 이 책은 보시는 게 저처럼 그게 조금 더 순서에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읽지 않으면 이 그림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덜 와닿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스탠리 하워워스와 세뮤얼 웰스가 함께 쓴 스탠리 하워워스와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 많이들 아시나요? 기독교 윤리학자죠. 잘 알려진 평화주의자이기도 하고요. 미국 신학자들 중에 꽤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쓴 책을 몇 권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스탠리 하워스라는 이 거장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한 내용을 녹취해 놓은 그런 녹취록, 그런 대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저자가 있죠. 세뮤얼 웰스라고 스탠리 하워스의 제자이자 동료이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과 서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는데 그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거장들과 함께 말하고 대화하는 것만큼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다만 그런 거장들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책들이 조금 대안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계의 여러 주제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깊은 고찰들, 통찰들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지만은 않고요. 대화를 하는 두 분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니까 농담도 섞고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작습니다. 얇아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통찰, 깊은 어떤 교훈들, 그런 것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본 책은 장하준이 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경제학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레시피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거 조금 흥미롭죠. 뭘 말하려는 건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편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시피북이라는 형태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재료들을 쭉 내려놓고 그 재료와 관련된 역사와 사회문화적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경제학적 용어나 개념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장하준의 다른 책들을 읽어보셨다면 이런 전반적인 어떤 관점이구나는 아실 거예요. 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교정, 보완해야 되는지를 아울러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뭐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뭐 악이다 뭐 그런 식의 이상적이고 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좀 균형 잡힌 경제 이론, 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여기서 경제적 관점은 무슨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한번 좀 보실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 본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이죠.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그 고백록 전체는 아니고 그걸 청소년들이 읽기에 알맞게 조금 잘라서 핵심 부분들을 좀 띄엄띄엄 그렇게 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고백록, 젊은 날의 방황과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조금 긴 부제가 함께 붙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본적으로 젊은 시절 기독교를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C.S. 루이스도 그랬죠. 어머니인 모니카가 그런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사상적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마니교에도 빠져있고 플라톤주의에도 빠져보고요. 근데 결국에는 기독교로 돌아오죠.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일조했던 여러 아주 초기 기독교 시기에 신학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 책은 여러 부분을 조금 지루하거나 읽기에 조금 따분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삭제를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읽기에 괜찮게 쓰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자체가 가벼운 건 아니라서 내용이 이걸 과연 청소년들 읽으라고? 라는 생각이 전 읽으면 좀 들었어요. 그만큼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중요한 아주 경건한 인물의 회심기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이혁규가 쓴 한국의 교사와 교사 되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도 제목을 보시면 대충 내용이 짐작이 되시죠? 최근 이 교사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단적으로 이제 집단 행동들도 하시잖아요. 시위도 하시고 이 선생님들, 교사분들이 이런 거 되게 못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나올 정도면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죠. 또 관련된 내용이 뭐가 좀 있을까를 찾다가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뉴스 같은 데도 막 나오는데 보통 그런 데는 좀 선정적인 것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이 문제 교사계 전반을 좀 훑어보는, 정리해보는 책이 없을까 하다가 이 책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이 책은 뭐 당장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갑질들, 학부모에 의한 갑질들, 교사들의 피해 뭐 그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교육계 전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뭐 적지가 않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저자는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교사 교육도 도대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교사가 되어서 나온 후에도 학교 현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대표적으로 뭐 승진 체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교육 과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두루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책을 쓰신 이혁규라는 분은 두루 교수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는 또 행정가로도 일해본 이 두루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해답이 우리나라에 과연 제대로 받아들여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죠. 도대체 우리의 학교에 또 교사들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데 참고해 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최종원이 쓴 수도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찾아보니까 이분의 책을 제가 세 번째 읽네요. 벌써 이 시리즈가 앞서서 공의회와 관련된 예쁜 노란색 표지의 책이 있었는데 이건 그 시리즈의 2권이고요. 전 또 이분이 쓴 또 다른 책 또 한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주제는 수도회입니다. 중세 기간 내내 등장했던 수도회.
저자는 이 수도회가 단순히 세상과 격리되어서 자기들만의 영성을 추구하고 자기들만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고립주의적인 일단의 무리가 아니라 제도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공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길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대안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중세 내에 등장했던 여러 수도회들을 분석하고 또 재밌는 건 이 근대 현대의 수도회 운동들과 관련해서 몇몇 인물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근대 현대에는 라브리 공동체나 태제 공동체, 또 그에 앞서서는 토마스 머튼이나 보네퍼 같은 인물에게서 이 수도회의 전통의 흔적을 좀 찾아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읽는 중세교회를 특별히 읽는 두 개의 축 가운데 하나다. 제도교회의 역사만 우리가 흔히 보는데 이 수도회의 역사를 가지고도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 참 재밌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책 읽기 영상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책은 미야자키 시하다가 쓴 옹정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옹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슨 제 붙어 있으니까 황제라는 뜻이고요. 이 세 글자 이름, 보통 중국에서는 두 글자로 이 황제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데요. 시호라고 하죠. 예. 이 친구 시호는 아닌데 옹정제는 아무튼 예, 보통 두 글자 무슨 무제, 고조, 태조 뭐 이런 이름으로 붙이죠. 근데 세 글자로 붙이는 건 청나라에서 이런 이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옹정제 역시 청나라의 황제입니다. 5번째 황제였죠. 개인적으로 옹정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요. 이 책은 옹정제 일대기를 역사적인 문헌에 근거해서 쭉 풀어놓은 책입니다. 역사책인데 그렇다고 따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수필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었고 소설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었어요. 또 학문적으로 이 저자 자체가 옹정제가 했던 여러 행적들과 관련해서 논평을 좀 덧붙이는데 그 분석도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책의 저자가 미야자키 이치사다. 일본의 유명한 동양사학자, 특히 중국 사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역사를 일본 학자가 쓴 거예요. 이것도 중국 자체가 어떤 역사와 관련된 게 지금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공산당 일제 독재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역사도 현재 공산당의 어떤 정당성을 옹호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거든요. 한편에 일본은 이런 역사나 동서양 고전 뭐 이런 데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 있는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다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옹정제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보면서 느껴진 건 세종대왕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완전한 워커홀릭에 자기 신하들을 과로시키는, 본인만 과로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까지 과로시키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들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문화적 업적도 남겼고요. 또 하나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렇게 황제가 전제군주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정치 개혁을 하기가 어렵구나. 정치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조금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이 책 굉장히 빨리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2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천천히 읽어도 훌떡 읽을 수 있을 만큼 재미있습니다. 또 이야기 자체가 그런 면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 달에 읽은 8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8권의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번 달엔 2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스탠리 하워스와의 대화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수도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2권 다 기독교 관련 책인데 상당히 깊은 통찰 그리고 새로운 통찰들을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들, 생각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익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책들 중에도 소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장점과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혹시 관심이 생기시는 책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읽으셨던 책들은 어떤 게 있으시나요? 한번 추천해 주시면 저도 함께 읽어보고 유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한 달도 좋은 독서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